네, 소은대 변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경포에 서식하는 물고기에 대해서 경포뿐만 아니고 동해안 석포를 중심으로 해서 어류에 대한 이제 서식하는 어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경포호에서 2017년도에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현재 수심이 얕고, 그 다음에 또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사는 데 있어서 물의 어떤 염분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포는 현재 기수역보다는 염수호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포에 현재 2017년도에 조사된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 어류상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저 타가 났는데요. 14가 29종이 영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29종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류 같은 경우는 법종 보호종이 이제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어류 같은 경우는 법종 보호종이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종도 출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고유종에 속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 쪽에서 사는 물고기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입된 이 동작이가 한 종이 출현됩니다. 그래서 외래종이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2017년도까지는 조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2018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이 베스가 출현하는데, 이게 어디에 출현하냐면 경포 자체에서 염분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출현하지 않고요. 어디에 없는 습지가 있는 가시연, 그 부분에서 이 4개체의 베스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포 전체로 이제 출현하는 물고기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그게 물고기의 어떤 생태적 생활학의 특성을 봤을 때, 민물에 사는 이제 물고기, 즉 보통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염분도가 이제 5%ml 이제 이하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여기에 사는 물고기들은 주로 순소 담소, 그 다음에 5에서 한 30% 해당하는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이 기수역에 사는 것들이 이제 보통 기수어 내지는 양적 회유성 어류,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제 주연성 어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어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경포에서 출현하는 어류 중에서 민물 어류, 즉 담설에 해당하는 이 어류는 여기에 이제 붕어라든가 참붕어, 미꾸리, 동작의 솜사리 등 5종이 출현하는데, 전체 출현어 중에 25%에 해당합니다. 이 어류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가시연 습지 있죠. 습지에만 있고, 실제로 보서는 경포 안쪽에 이제 염소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들의 어종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석포에 사는 물고기의 가장 대표적인 물고기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물고기는 보통 양측 회유성 물고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생태적 특성으로 생활형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양측 회유성이라는 것은 이 물고기들은 민물과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하며 살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들 양측 회유성 어류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포에서 출현하는 이 기수어는 주로 이렇게 전어, 황어, 숭어, 문절방둥이라든가 흰발방둥, 날방둥, 검절방둥 등 해서 복선까지 해서 9종, 전체 출현의 한 50% 정도가 이렇게 기수어로 이렇게 기수어가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수어와 함께 출현하는 어종이 이제 해산어인데요. 해산어는 보통
이제 그 영분농도가 30% 이상일 때 주로 출현하는 곳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멸치라든가 청어, 농어, 감성돔, 넙치, 도다리 등에서 6종, 약 30%가 이렇게 해산어에 속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그 석호에 자연적인 기수용으로 형성된 석호에는 해산어가 거의 출현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데, 경포는 해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염수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산어가 많이 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회유어 중에서요, 어떤 뭐 양측 회유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류를 보통 이제 생활하기에 따라서 이제 바다와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유어 중에서 산란을 위해서 이제 바다와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 중에서 강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물고기들은요, 하천에 와서 성장을 하다가 산란 아를라로 바다로 가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뱀장어가 있는데, 뱀장어는 경포에서 2006년 이후에는 이제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출현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하성 물고기는 뭐냐면, 이 물고기는 바다에서 이제 성장하고 살다가 민물에 와서는 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들이 산란할 때 민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물고기가 주로 황어라든가 빙어, 뱅어, 그 다음에 큰 가시고기, 이런 물고기들이 소화성 어류인데, 이것이 경포에 와서 과거에 이와 같이 여기 와서 이제 알을 이제 산란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물고기들은 이제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이제 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양측 회유성이라는 물고기는 민물과 바닷물에서 사실 여기에 강하성과 소하성 물고기는 이들이 산란을 하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이 양측 회유성 어류는 어떻게 되냐? 이것이 바다 쪽에 가서 성장을 이제 치어가 내려가서 이제 성장을 하다가 다시 민물에 와서 상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성장을 하고 또 하루를 내려서 산란을 하고, 그렇지 바다와 민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양측 회유성이는데, 그 대표적인 은어인데요. 은어도 2008년도 이후에는 이제 그 경포에는 이제 출현하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산란을 우리 이제 동해안 석호, 자연적 석호에는 많은 이제 어종들이 특히 소화성 어류와 양측 회유성 어종들이 산란을 위해서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와서 산란을 하고, 또한 이들 물고기들이 치어들이 이제 사는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포에는 이런 물고기들이 2010년 이후로는 거의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별 특성을 살펴보면요, 이제 망둥어과 어종이 이제 5종으로서 25% 가장 많은 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잉어과가 3종으로서 1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기수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석호에 이제 유입되는 하천이 잘 발달된 곳에서는 이 잉어과에 속하는 어종들이 수가 이제 비율이 커지게 되는데, 실제로 경포에는 15%로 매우 낮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해수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나타냅니다. 전체 이제 출현한 종에 있어서의 어떤 종별 개체수, 각 종들이 어떤 이제 많은 개체수로 이제 경포에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송사리가 이제 가장 많았고요. 송사리는 사실 개체수는 많지만은 생물 체량은 매우 작습니다. 크기가 워낙 작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것들이 이제 해산어에 속하는 전어였고요. 그 다음에 문절망도라든가 멸치, 숭어, 황어,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은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청어라든가 미꾸리, 동작의 농어, 그 다음에 감성돔, 날망돔, 넙치, 강도다리, 이런 물고기들은 개체수가 매우 작아서 1% 이하의 희소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경포의 현재 물고기의 서식한 상태를 군집 상태 살펴봤을 때 종 다양성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실제로 이 경포는 종 다양성이 어류의 종 다양성이 2.038 정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화진포는 2.236, 그다음에 이 청초 같은 경우는 1.235를 유지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거 기수로 이제 이 기수역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는 자연성 양호한 이 화진포는 경포에 비해서 좀 종다양성이 높고, 거기에 비해서 경포보다 훨씬 더 많이 해수의 영향을 받는 이 청초 같은 경우는 종다양성이 훨씬 낮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포에 있어서 어떤 그 어류상 변화를 이제 살펴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살펴보면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이 순수 담수어 경포의 이 순수 담수어로 보면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민물에 사는 이 물고기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그 순수 담수어는 전체를 위해서 보게 보면 이제 이렇게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2006년에 그래서 봄주 이제 그 이후로 좀 감소했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200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어떤 경포에서 어떤 순수담수어라든가 해사라든가 그다음에 기수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큰 차이는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게 청초나 화진포에 비해서 보면요, 여기 이제 이게 해산하에서 이제 이게 이제 화진포 같은 경우 조금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초 같은 경우는 해산어가 50.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포라든가 어떤 이 그 동해안 이제 석포의 어류상으로 봤을 때 어떤 관리 방안이 되는데요. 자, 이 석포에 있어서 가장 어류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어족 자원을 측면에서 바라보는 어떤 이제 중요성. 여기는 보면은 주로 어류 같은 경우는 석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수어라고 얘기하는 이 물고기들, 그다음에 산란성 휴유성 이런 물고기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산란을 하고 치어가 이게 자라는 이런 치어 생육장으로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어족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려면 이 하천이 이제 이 그 석포가 해수보다는 이제 어떤 담수하고 적절하게 해수하고 섞여 있는 기수역의 어떤 특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유입수가 결국은 석포하고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이런 어류들이 와서 이제 산란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그 많은 이제 그 특히 지금 현재 출현하고 있는 물고기들이 대부분 오염에 매우 그 이제 내성이 강한 어종들만 일부 출현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어종들도 많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질 관리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호수의 육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갈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을철 이후에는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고, 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이 습지가 매립된 곳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